운동선수였는데요. 그런데 거기 있는데 그 잡고 있는 것이 꼭 무슨 뭐 이런 저 과일을 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이렇게 아주 서 있으면은 그 공을 뺏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마루에 공을 치고서 아주 굉장히 그 머리도 크고 머리 또 이상하게 이렇게 올린 사람인데 급속도로 두 사람, 세 사람을 제치고 지나가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행동을 하면서 농구를 하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이 저는 누군지 몰랐어요. 아버지 저 사람 누구지? 그 사람 좋지요? 그 사람이 최고 선수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럼 누구지요? 그 닥터 제이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 당시에 저는 잘 몰랐기 때문에 제 아버지는 저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왜 그 사람이 줄리어스 얼빙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 그날이었어요. 저는 정열을 거기서 찾았습니다. 그 순간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모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뭔가 흥분이 돼가지고 언젠가는 그 흥분된 그런 순간, 뭔가 그 흥분된 그 순간에 여러분 자신은 자 아주 흥미스러운 거지요. 내가 그거 해봐야 되겠는데 그리고 또 모든 것이 또 있겠지. 자 여러분 저하고 같이 있어 보십시오. 저는 그 사람이 되겠다라고 그 당시에 명심했습니다. 저는 닥터 제이가 되겠다. 저는 그 당시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정확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농구를 가르쳐달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저의 여정에 이 정열을 갖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이거지요. 저의 아버지는 저를 마당에 데려나가서 그 농구공 다리 밑으로 공을 돌리면서 그 농구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쓰레기통 그 당시에 그걸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지요. 거기에는 그것을 공에 공기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빵꾸가 난 것처럼 된 공이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저는 열심히 했죠. 그리고 거기에 카탈로그는 저는 닥터 제이에 대한 그런 것을 적어봤습니다. 신문에 난 광고에 있는 닥터 제이에 관한 모든 농구에 관한 여러 가지를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적어줬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하나 해서 마치 그것이 제2의 도서관이 되는 것처럼 됐습니다. 그것이 저의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과 가깝게 되기를 원한 거죠. 언젠가는 그 사람이 되겠다. 그런 저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지 그 기술을 저에게 가르쳤고 닥터 제이가 하는 걸 저에게 가르쳤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여름에 저에게 좀 가르쳤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거기에서 지목을 하라고 하는 그 사인을 봤습니다. 그때 바스켓볼 트라이를 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 체육관으로 갔고 그곳에 대자보가 있었는데 농구 선수 선발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농구를 해보지 않은 나에게 그것은 크게 다가왔는데 그렇지만 제가 그런 상황에서 체육관에 들었을 때 농구 게임이 잘 몰랐지만 제가 그것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약 6'5면은 거의 한 187cm, 190 가까이 되는데 모든 학생들은 제 허리에 오는 하였습니다. 허리에 오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지만 농구대는 약 그 10피트 높이 있는데 그 방에서 제가 제일 큰 사람이었고 제가 농구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코치는 저를 봤고 그 스킬이 농구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이제 테스트해 보았고 많은 학생들이 그곳에 있었고 하나하나 그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중간에 있었고 맨 끝에서부터 각 학생들이 10초 동안에 그들의 농구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드리블을 잘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것은 모든 같이 한 학생들이 잘 농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이제 그 공이 저기 왔을 때
제가 그것을 이제 드리블로 하려고 바운스를 하는데 저에게 아주 한 300cm 이상 되는 그 신발 때문에 공을 튀기려고 했을 때 신발에 맞고 다른 체육관 반대쪽으로 공이 굴러갔습니다. 제가 다시 공을 잡아서 하려고 하는데 코치가 다음 선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체육관을 나섰고 제가 그 전에 느꼈던 어떤 그 실패한 느낌을 느껴본 적이 없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농구 선수가 되겠다고 했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큰 키 외에는 다른 기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아이들은 다른 농구 기술이 있었죠. 다음 날 학교에 가서 이제 그 선수 선발 명단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 코치가 체육관에 그 명단을 체육관 문에 붙였습니다. 학교 버스에 내리고 홀을 지나서 체육관 앞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명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30초 동안 그것을 바라봤는데 거기에 마법적으로 내 이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제가 190cm인데 거의 2배의 신장을 가지고 있는 애였는데 농구팀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얼굴에 눈물이 흘렀고 그것은 제 인생에서 제 어린 시절 인생에서 그 고통, 그 실패자라는 고통을 느낀 첫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악기를 다뤘고 학교의 다른 클럽과 성적도 아주 좋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많은 성공을 학생으로서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까지 제가 실패자라는 느낌을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실패자였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실패했던 경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항상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열정이 있는가를 확실하게 해줍니다. 그것이 진짜로 내가 추구하는 정말 원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게 해줍니다. 내가 그 명단을 보고 섰을 때 그 느꼈던 그 느낌, 내 이름이 그 명단에 없을 때. 그렇지만 저는 지속적이었기 때문에 그 줄리어스 어빙의 농구 기술들을 보고 열심히 흉내를 내고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그 농구팀에 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갖고 항상 농구공을 치고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열정을 다시 농구팀 선수 선발 트라이아웃이 있었기 때문에 갈까 말까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엇이 되겠다라는 걸 생각했었고 다시 체육관으로 갔습니다. 똑같은 코치가 있었고 떨어졌던 다른 아이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선수 선발 트라이시 끝나고 다시 명단이 체육관에 붙었는데 다시 그곳에 가서 봤을 때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191cm, 192가 되었습니다.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됐습니다. 두 번이나 똑같은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두 번의 실패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은 그냥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두 번의 똑같은 실패를 겪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느꼈습니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명단을 보면서 때때로 내가 울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더 들어왔어서 누가 나를 불렀습니다. 코치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에게 와서는 어떻게처럼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 앞에 서서 그의 손을 이렇게 맺고 나를 위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졸리, 봐라. 포기해. 너는 농구할 애가 아니야. 너에게 농구를 가르칠 시간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도와서 올해 우승하는 아이를 찾고 있다. 지금 그는 우승하는데 초점이 맞췄었고 제 농구 기술은 그를 도와서 우승하는 그런 스킬이 아직 안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계획에 저는 전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1년이 더 남았는데 내년에 다시 와서 트라이아웃 하지 마라. 너는 나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내가 필요한 것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많은 실패 후에는 어떤 사람들과 좀 더 가까이 있게 됩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충고를 듣게 되는데 그렇지만 저는 제가 닥터 제가 되는 목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코치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너무나 힘든 시기였습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닥터 제이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라는 나의 경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언젠가 다른 곳에서 그런 기회가 오겠다라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내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중3이 되었을 때 그때는 한 195 정도 됐습니다. 학교 거실 지나서 짐의 벽보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벽보에 뭐가 붙어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농구 선수를 뽑는 그 벽보가 붙어 있어 안내 벽보가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코치가 나를 다시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었습니다. 2년 동안 나를 탈락시켰던 코치는 월급이 올랐고 다른 학교로 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새로운 코치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 코치는 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 체육관에 들어간 느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그 똑같은 장소에 여러분들이 간다면 어떤 느낌을 얘기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이 그 세 번째 똑같은 실패를 한 곳에 다시 가도록 만들겠습니까? 그것은 열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느꼈던 그 느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내가 이것을 진정으로 원한 것이다라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그곳에 갔고 다른 해야 다른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코치가 있었고 제가 체육관으로 들어갔을 때 체육관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과 그 코치는 악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체육관에 들어갔을 때 그는 체육관 문을 닫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약 55명 학생들이 있었는데 약 12명, 13명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로 우리 쳐다봤고 축하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이곳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 여러분들은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하고 싶지만 오지 않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자 했으면 오셨으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축하를 드립니다. 그날 그 체육관에 왔던 학생들이 똑같은 균등한 기회로 그 농구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어떤 만났던 사람보다 그 오신 곳에 고맙고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농구 다른 발음 그런 것도 있지만 너에게 슛을 잘 블락한다라는 그런 좋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것이 농구에서 블락하는 아주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 체육관에서 가장 못하는 학생이었는데 그는 저에게 그러한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학교 버스 내리고 빠르게 달려서 체육관으로 달려갔고 체육관 벽보에 붙어있는 명단을 제가 붙은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 명단 리스트에는 제일 맨 위에 도롤 베일이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특별하게 했는데 왜냐하면 맨 위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알파벳이니까 순서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흥분된 날이었습니다. 2년 뒤에
2년 동안의 그런 실망한 그런 결과 뒤에 얻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내 스스로 그러한 기회를 창조했었습니다. 저는 팀에 가입이 하게 되었고, 저는 제가 잘 할 수 있는 잘하는 농구 선수는 아니었지만 제 인생의 일편을 걸었습니다. 선수에 갑한 지 2년 이틀 뒤에 코치는 저희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훌륭한 농구 된다면 많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만약 기꺼이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농구 연습을 하기 1시간 전에 와서 너랑 같이 연습하고 농구 연습이 끝나고 또 1시간 동안 너랑 같이 내가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코치였지만 저에게 그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 나의 눈을 보고 난 너에게 있어서 너의 잠재력을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너는 네가 그것을 볼지만 나는 볼 수 있다라고 했다. 만약 네가 기꺼이 그것을 하려고 한다면, 하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는 진정한 리더가 누구인지를 배웠었습니다. 농구 게임을 할 때 처음 항상 선발 선수를 뛰었는데 뭐였냐면은 제가 점프볼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 공을 던졌고 첫 번째 공을 항상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팁어퍼 할 때 공을 잡은 다음에 코치는 항상 타임아웃을 불렀고 저를 빼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뛴 것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있었던 농구 경기마다 저희 부모님은 항상 오셨고 항상 엄마는 나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점프볼을 했구나. 다음 주를 기대해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이제 장학금을 받고 농구를 하게 됐는데요. 그 코치가 저를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에서 저한테 코치가 이렇게, 그런데 다른 대학으로 가게 됐어요. 그게 첫 해입니다, 저의.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가족에서 떠나가지고 대학에 갔죠. 그래가지고 그 코치하고 그 사람이 저를 길러주는 건데, 근데 그 코치가 다른 대학으로 갔어요. 참 황당한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그 변화라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한테 우리 코치가 떠나게 됐어. 다른 대학으로 가서 나 집으로 가야 되겠어요. 제가 그러나 어머니는 저한테 그래서 너 여기 안 온다. 아마 다른 데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거기서 새로운 코치가 어떻게 얘기할지 그때 가서 결정하는지 집에 못 온다. 저는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만나보지 못한 분이 와가지고 자, 내가 여기 총책임 코치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코치 B라고 얘기하라고 했죠. 어떤 기분인지 내가 여기 아마 안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알지만 그러나 약 15분 내지 20분 잘 내 얘기를 들으면 내 꿈을 얘기하지.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하고 얘기한 다음에 네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너 가게끔 그 서류에다 사인을 하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75% 선수를 다른 데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저는 그러나 내 꿈을 내가 내야지. 나는 분명히 저는 이 미국에서 최고의 그 챔피언이 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NCAA 대학가에서의 그 챔피언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지켜보는 그런 글쎄요. 어떻게 그 사람이 생겼으며 뭘 하며 이런 걸 잘 지켜보고 있는 그런 대학이었지요. 그러나 이제 매일매일 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가 뭔지 이런 걸 얘기할 거죠. 최종적인 목표가 뭔지를 얘기할. 여러분들 스스로가 최종적인 목표가 뭔지를 잘 그려보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는 거기서 읽고 또 지고 하는 뭐 축하하고 이기면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 거기에 우리는 갈 것입니다. 그렇게 저에게 얘기했어요. 일어나 가겠다면 할 수 없지. 자, 제가
그게 얼마나 전통적이고 그런 건지 한번 내 얘기를 해보지요. 우리가 이제 연습을 기다렸는데요. 한 2분 후에. 근데 거기 사다리 같은 걸 가져왔어요. 야, 여기 뭐 부서진 게 없는데 왜 사다리를 가져왔지? 그러니 거기 농구대 밑에다 그걸 놓고서 이제부터 2시간 동안 거기서 가위를 호주머니에서 꺼내면서 저거를 자르는 연습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자. 누가 먼저 가지? 자, 어떤 사람 갈 거야? 자, 저는 맨 나중에 있는 그거를 잘라가지고 그 농구에 있는 그 밑에 그 동그란 데 있는 그 끈을 갖다 제 머리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우리 미국의 대학의 챔피언이 된 거죠. 자, 이상하죠? 그러나 저게는 우리 인생에서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왜 이런 걸 하는지, 이거 왜 이런 거 하지? 그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저희들에게 설명을 했죠. 여러분들 거기에 뭔가 불편함을 느껴야 됩니다. 다르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거기에 있는 저 네트가 어떤 의미를 하죠? 여러분, 그 농구에서 챔피언십이 되려면 거기에서는 축하하는 뭐 등등이 있죠. 우리는 그것은 한 달에 2번씩 연습할 때 했습니다. 1983년 우리는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 대학은 우리는 대학에서 챔피언이 됐습니다. 유니버시티 휴스턴 5 슬램 잼이라고 하는 그런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위에서 내리 쏘는 그런 선수들이 있는 곳에서 저희들은 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행운아도 있었죠.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우리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가서 개인적으로 또는 모두 집약적으로 우리는 결과에서 알바케이크 뉴멕시코에 가가지고 거기서 챔피언십 게임을 했는데 히말라주안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했는데요. 그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죠. 아주 굉장히 접전을 하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거기에서 44초를 남겨놓고 우리가 거기서 공을 집어넣습니다. 제가 선수에게 패스를 했는데 거기서 위에다 공을 띄웠는데 거기에 있는 로렌소 찰스라고 하는 선수가 그것을 갖다가 공을 위에서 가운데로 그냥 덩크를 해서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미국에서 최고의 됐습니다. 99% 저는 얘기합니다. 저기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거기서 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전부 환호성을 쳤죠. 자, 거기 아주 재미있는 것이 있었어요. 거기에 모든 문지가 가라앉고 그리고 뭐 NCAA 대학에서 그 밑에다가 사다리를 또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밑에는 상자 안에 가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네트를 자르는 것이 하나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저희 코치가 잠깐 기다려라. 그러나 자기 호주머니 속에서 거기 금으로 된 가위를 꺼냈어요. 우리가 연습했던 그거지요. 우리가 연습했던 그 가위입니다. 그러는 우리는 코치를 봤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이 순간이 올 것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결코 생각 안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행동의 정열, 이러한 이것을 얘기한 것은 제 여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에서 그러한 정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훌륭한 프로덕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파는 것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여정을 여러분의 정열을 왜 여기에 왔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의 그 리더십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도자가 대해서는 여러분들 자신을 잘 다루어대는 그러한 여러분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그런 지도력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2년 동안
아니 저한테 물어봤는데요. 저는 NBA를 했을 때 이것은 미국 프로 농구선입니다. 워싱턴 DC에 갔어요. 코치에게 얘기했어요. 감사합니다, 코치님. 저를 제가 뭐를 하겠다는 하는 그런 결정을 한 데 대해서 가르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저는 그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저는 유타 재즈를 제가 선택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가지고 코치가 저를 불렀죠. 그는 그 밤에 필라델피아 76라는 팀과 경기를 하게 돼 있는데요. 게임이 이제 경기가 시작됐어요. 저에게 악수를 하는 다른 팀의 선수는 저에게 아주 좋은 대학 과정을 치고 NBA 원수를 환영한다라고 왁스를 청했습니다. 그거는 닥터 제이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열정을 선사했던 그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닥터 제이였습니다. 똑같은 닥터 제이가 제가 그처럼 매일 그와 같이 되고자 노력했던 닥터 제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열정적이길 바랍니다. 매일 여러분들이 그러한 잠재력이 있다는 그러한 렌즈를 끼시고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일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에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드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을 내서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냥 떠날 수 없어서 제가 뉴스킨 제품을 좀 드리도록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와 캐나다 브레이크 모임이 있습니다. 던 러블리 캐나다 영업 담당 부장과 지 헨슨을 모셔서 브레이크아웃 섹션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듣습니다. 라틴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훌륭한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큰 성장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우리가 서로 키세일즈 지도자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 어떤 일이 앞으로 올 것인지 라틴 아메리카 또 그런 이벤트에서 그곳에서 축제와 또 서로 배우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목표를 세우고 다음 단계로 나갔습니다. 캐나다 섹션에서 저희들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내년의 목표에 대해서 배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엔저넬 데이비가 우리가 저희가 함께 하셔서 베라의 에이즈라 부스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올해 그 앱이 캐나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로베일이 이기는 없겠지만 아마도 또 다른 멋진 선물은 획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 댓글을 다루셨다면 지금 당장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지금 당첨자를 저희들 발표하고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브레이크아웃 세션에서 다시 뵙겠고 오늘 밤 인정식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